인생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살짝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 참으라고 하셨었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그냥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누가 제 고민을 아는 것 자체를 사실 싫어하고 오히려 엄청 힘들었을 때 목소리 톤이 많이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더 티를 안 내고 싶고 몰랐으면 좋겠어서 들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저를 오히려 더 채찍질하면서 막 더 밝은 텐션 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뭔가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모습만. 그냥 저는 이제 마냥 사람들에게 밝은 애일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내가 예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냥 정말 좋았었던 밝았던 그 지우의 상태로 계속 억지로 뭔가를 했었어야 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도 되게 되도록이면 밖에선 절대 안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힘든 걸 들키면 안 된다? 그 말이 굉장히 제가 마음이 쓰였어요. 좀 안타깝고 좀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가수, 연예인이 꿈이었어서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알아주시고 조금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이걸 지켜내고 싶은 게 큰 것 같아요. 더 키우면 키웠지 뒤로 가거나 뭐 쉬고 싶어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저한테 지금 당장 만약에 일주일을 못 잤어도 괜찮습니다. 막 하고 뭐 대본을 급하게 뭐 웹드라마랑 활동이 겹쳤을 때도 한숨도 못 자도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뭐든 막 이게 당연하다 생각이 있었어요. 웃는 모습과 되게 반대로 집에 있을 때나 뭔가 휴일이 생기면 너무 외로워요. 마음이. 그래서 휴일이 있었는데 사실 몇 번 올해 휴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휴일이 너무 힘들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뭔가 좀 계속 그 한 시간마다 계속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웃는 걸 오래 하기가 조금 옛날만큼 막 천진난만하기가 조금은 요즘은 어려워진 느낌? 상처를 받았었다 보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매일매일 감정이 또 다르기도 하니까 어떠한 힘든 일이 잠깐 있을 땐 잠깐 이렇게 조금 힘든 거에 고민도 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밝은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하죠. 우리 나래 씨가 또 엄청 재밌지만 또 어떤 날은 나래 씨도 고민하고 속상해하는 날도 있지. 그 인간이 어떻게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밝고 호호하하 합니까? 그거 이상한 거지. 네, 인간은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또 거기에 적절한 감정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아니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회사예요. 그 내가 부장님이야. 그리고 이제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사원. 주사원. 그래서 갑자기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오 부장님이 딱 나와서 회사에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다 남아서 야근을 해야 되겠다. 갑자기 퇴근 20분 전에 갑자기. 이제 우리 추 씨라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평소에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와,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요. 그죠?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네. 이런 게 스트레스 받아. 왜 갑자기 스트레스잖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취씨라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제가 오늘 이 일을 빨리 끝내고 갈 수 있다면 가족 모임. 부모님이 지금 올라오셨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이 안 돼. 어떡해. 와 여기 진짜 약간 똥줄 타는 어떡해. 정말 우리 회사가 지금 굉장히 지금 그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아, 지금 박 대리, 이 대리 다 있는데 지금 뭐 주사원 뭐 오늘 뭐 약속 있어요? 아 그럼 여기 있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래요. 그 저 이따가 봐요. 전화 잘 받아요. 네. 자, 이 예를 왜 들었냐 하면요. 취씨가 힘든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저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서 그랬어요. 왜냐면 이런 상황은 스트레스 맞아요.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좀 불편해졌다는 게 드러나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괜찮은 괜찮죠. 거죠? 불편한 그러면 이제, 상황이니까, 원래. 그럼요. 그럴 때 이제 좀 곤란하긴 한데 표현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덜거리는 걸 좀 못 견뎌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덜거릴 수 있잖아요. 아유 뭐 저도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좀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갑자기 이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불편한 것을 표현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처리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어레인지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요. 뭐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회사가 필요하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꼭 그거 수습을 해야 된다면 뭐 새벽까지라도 하는데 친구가 이런 상황이니까 만나고 들어오겠습니다. 얼굴만 보고 오겠습니다. 네, 얼굴만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가면 되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힘들다는 표현을 안 들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추 씨는 이럴 수 있다는 거. 어머 부장님 당연히 해야죠. 이러면 중간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진실한 나의 어떤 마음을 그걸 표현하는 걸 들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네, 네. 요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움을 받게 그러니까. 되니까 저는 그게 싫어서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그걸 보는 게 제가 저한테 하는 게 아니더라도 제가 듣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들어봅시다.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 뭐 왜 이게 없어 뭐 이렇게 투덜거리는 그런 불편함을 표현을 하면 제가 제 거를 그냥 내 거 할래? 이렇게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상황 자체를 저는 수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좋게 이렇게 빨리 없애는 걸로 문제를 원래 그랬어요? 아니면 걸그룹 하면서부터 어떤 환경 때문에 조금 바뀐 면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뭐 버스 같이 어디 가려고 해서 밥 먹으러 가기로 해서 버스 기다리는데 버스 15분 뒤에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있었어요. 더워 죽겠는데 하면 제가 빨리 버스를 막 봐서 야 몇 분 뒤에 온다. 근데 뭐 이 버스도 있고 저기 조금 걸어가면 저 버스도 있는데 야 저거 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저는 마음이 편해요? 네 마음이 편해요. 네. 분위기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내가 피해를 주는 게 싫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이제 누군가가 왜 이런 게 없어? 불편해. 이러면 그거 누구 감정이에요? 그 상대방의 감정. 근데 본인이 왜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거를 그 사람 건데? 이 상황에서 같이 있다가 그 불똥이 혹시 튈까 봐 아니면 그게 상황이 또 기분 나쁘게 흘러가면 저도 기분이 상하는 거니까 그걸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나래가 친구인데 뭐 옆에서 이게 왜 없어? 연필이 왜 없어? 했어. 그러면 그냥 이 공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 초등학교 공기가.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공기가.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불편함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공기가 싫은 거예요. 네네네. 이게요, 많은 분들이 공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마음의 공감을 이 사람과 내 마음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거는 이 상대와 나의 감정 상태가 똑같은 것처럼 말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그냥 감정 상태 자체를 내가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왜 이런 게 없어 불편해 그렇게 봐서 저게 좀 없어서 저 사람은 불편하다는 거구나. 근데 그분이 선배야. 그러면 그게 없어서 불편하세요? 그럼 제가 가서 얘기할까요? 이건 협동이야. 네. 협동과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추 씨는 이게 불편해. 그러면 내 거 줄게, 내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해. 그 감정을 그대로 습자지처럼 먹어버려. 내 감정이 돼. 막 해결해 주는 거야. 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단체 모임이나 이런 걸 일부러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눈치 볼 게 좀 뻔하니까 벌써 피곤해서.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친구를 만나도 반년에 한 번, 한 명만. 친구들도 다 너무 착한데 그냥 스스로. 네, 제 스스로 뭔가 제가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나로 인해서 오늘 얘랑 나랑 노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 뭐 그래서 5명이 놀면 5명 눈치를 다 보면서 너 뭐 먹고 싶어? 네, 너 뭐 먹고 싶어? 너 뭐 먹고 싶어? 약간 이렇게 물어보고 리드해보려고 하는 그게 있었어서 네.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이든 타인의 감정이든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그 꼴을 보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네요. 사실 내가 내 마음도 어떨 때는 잘 파악이 안 되고 내가 내 마음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먹거나 우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타인의 마음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취향이. 제 스트레스를 제가 이렇게 이겨내다 보니까 해결로 그래서 그런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해줘야 되면 얘도 그럼 풀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조금 뒤로 미루면서 그 불편한 감정을 마음 안에 조금 담고 있으면서 잘 소화해 나가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배우면 불편한 감정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걸 내가 못 견뎌요. 그런 면이 있어 보여요. 근데 본인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걸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해요. 네. 대신 해결해 주려고. 왜 그럴까? 그게 그냥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 가장이 약간 가장 첫째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솔직히 조금 있어요. 너가 동생을 챙겨야 돼. 라는 말도 많이 사실 들었어. 그런 것들. 근데 절대 그게 싫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 일을 하고 있는 자체가 가족들이랑 잘 살아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어서 저는 내가 뭘 하고 지금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내가 일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막 생각이 들어요? 너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고 싶었던 거 이뤄내는 중이니까 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한테 계속 좋은 모습을 계속 줘야 되는데 뭔가 그거를 제가 계속 하고 싶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장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환경이 동생을 좀 챙겨야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도 좀 그런 성향인데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던 거니 노심초사하면서 눈치도 많이 보고 신경도 쓰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마음 졸이고 지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들이 강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출시만이 아니라 요즘 청년들은 이 경쟁 사회에서 나의 어떻게 보면 능력과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 뭔가 경쟁에서 지거나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를 쓰는 거 이런 거를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요즘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웃고 있는 이 스마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강박이라고 보는 거죠. 나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어야 해. 언제나 나는 밝고 명랑하고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줘야 돼. 이게 약간 강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강박은 언제나 불안이기 때문에 그 밑면의 불안은 혹시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한테 일이 안 오면 어떡할까? 내가 경쟁에서 지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체크리스트 7문항입니다. 한번 세워보세요. 첫 번째, 세상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두 번째,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웃는다. 세 번째, 화나는 상황이 와도 혼자 삭힌다. 네 번째, 잘못이 없어도 사과한 적이 많다. 이렇게 7문항입니다. 일단 7문항 중에서요. 4개 이상일 때는 약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좀 있나?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거든요. 몇 개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5개 정도 해요. 가장 와닿는 이게 문항은 뭐였어요? 아, 저는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웃는 거. 왜 불러? 막 이렇게 먹거든요. 한 번 먹을 때. 그렇게 한 1년 정도 먹으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잘못이 없을 때 사과한 적도 많고 아, 이거 조금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속마음을 들킬까 봐 뭔가 조마조마해서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정말 웃으면서 막 이거 혹시 막 이거 조금 해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우리 추 씨처럼 요즘 청년들은 옛날에 우리 때에 비해서는 일자리도 훨씬 적어졌고 네. 경쟁이나 성과에 내몰리는 요즘에 이제 젊은 직장인들한테 흔히 많이 보여지는 스트레스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직장인 10명 중에 4명한테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죠. 절반 가까이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이 이 문제를 힘들어해요. 추 씨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좋은 모습, 명랑하고 밝고 다른 사람을 해피하게 해주는 해피 바이러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내 자신만이 나인 것 같은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뭔가 경쟁에서 도태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다 보면 이게 이제 굉장한 스트레스 증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또 살다 보면 사람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게 일들이 생겨요. 뭐 너무 힘들거나 너무 억울하면 나 그냥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사람이. 네. 그런 아주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추 씨는 어떻게 해요? 누구랑 의논을 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누구랑 소통을 해요? 옛날엔 아예 해결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울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바람도 못 쐬고 전화도 이제 시끄러우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진짜 눈을 꾹 감고 하루를 그냥 바로 넘겨버리려고 잤어요. 엄마나 이렇게 가족하고 그건 이제 최근 들어서 네, 최근 들어서 한 그전에는 좀 엄마하고 소통하는 게 좀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뭔가 저한테 있어서 인생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살짝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가족한테. 근데 사실 참으라고 하셨었거든요. 왜냐면 저를 위해서도 참으라고 하신 건데 네가 감정적이든 뭐
외부적이든 다 손해를 보더라도 견뎌라라고 하셨었는데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을 버티다가 좀 힘들어진 경험이 있어가지고 참아라라고 했을 때부터 6개월 동안은 엄마랑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연락을 안 했었고 이해를 못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섭섭한 마음이. 네네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정말 그냥 너무 속상해서 그냥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매우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이라서 사실 지금 너무 괜찮은데 그거와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힘든 일이 같이 오다 보니까 그때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외출 시간도 데뷔 초여서 외출 시간이 한 20분? 뭐 1시간을 안 넘겼어요. 그래서 나가서 너무 바람을 쐬고 싶다 답답해서 그때는 정말 바람을 안 쐬면 그 시기는 많이 그랬구나. 네. 힘들어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힘들어하는 거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안 힘든 것처럼 보이는 게 이상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추 양을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추 양이 조금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느끼고 좀 표현하고 그래야 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더 오래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살면서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가면이라는 게 무슨 누구를 속이거나 가식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이 역할로 이 자리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대응을 하고 살고 또 어떨 때는 이런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바라보는 나와 또 외부에서 비춰지는 나가 언제나 100% 딱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나를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잘 대처하고 살아가야지 이게 건강한 거고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보호색 같은 거예요. 내가 사회를 살아나가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날 잘 보호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보호색 같은 것들을 사회적 가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추 씨는 이런 사회적 가면이 딱 한 개야 지금 보면. 한 개. 그렇지. 사회적 가면이 딱 하나야. 밝고 명랑하고 언제나 하이텐션의 행복 바이러스의 모습만 딱 있으니까 그 사회적 가면이 안 통하는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나 그 가면 하나로만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 가면을 놓으면 이제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다 잃어버리거나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할 것 또 같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내가 혹시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밝은 모습을 사랑해줬던 팬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이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보니까 그랬나 봐요. 욕심이죠 이거. 아니 그래서 나는 추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부정적 감정. 어떨 때 화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위축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가라앉을 때도 있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편안하게 느끼면서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셀프, 불편, 극장 이런 거 해봐도 좋아요. 혼자 있을 때 이런 거야.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스티븐슨이라는 학자신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욕을 굉장히 시원하게 내뱉는 거. 이게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대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혼자
이렇게 하는 것도 오? 나쁘지 않대요. 그럼 욕쟁이 할머니 분들은 오래 사시잖아. 맞네. 오래 어쩐지 그 할머니가 10년 전하고 20년 해가지고 똑같았어. 맞아. 안 늙어 안 늙어. 안 늙어. 이 썩을 놈이 새끼들아. 아니 이렇게 꿀팁을 전수 받았으니까 진짜요. 여기서 뭐 이렇게 시원하게 나이 식빵. 시갈 때 씹어줘야 되거든. 식빵. 빵. 그렇지. 이렇게요? 오. 방송 나가도 돼요? 어떻게 해도 약간 아, 시원하네요. 아, 시원해요? 네, 아,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오늘 엄마의 마음으로 오 박사님께서 우리 취향한테 굉장히 좀 더 정말 엄마의 심정으로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취향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그냥 엄마의 심정으로. 취향. 네 나이는 많은 걸 경험하게 돼. 언제나 다 잘할 순 없어. 말 그대로 실수나 실패도 너한테 밑거름이 된단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도 돼. 우리 추는 힘들어해도 추고 잘해도 추고 어떨 때 눈물이 왈칵 쏟아져도 추고 언제나 추는 추란다. 추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란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는 팬들이 떠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팬들은 인간적인 추를 보고 더 좋아할 거야. 네. 감사해요. 고민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사실 걱정이었는데, 이게 무시하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보고 뭔가 해결도 해보려고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추에게는 이 금쪽 상담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거예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준 우리 추는 오늘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장을 했습니다.